린지의 손목 시계는 저녁 7시 43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우바이를 재우기 전 꼭 필요한 우유와 내일 아침 식빵을 사러 나온 길. 막내 데이든이 카트 손잡이를 잡고 하품을 하는 동안 린지는 계산대 줄끝에 섰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그들을 봤다. 앞에 선 여자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5 아이가 그녀 주위에 모여 있었다. 2 아이는 깔끔한 재킷을 입고 있었지만 나머지 3 아이는 달랐다. 한여름날 입었을 법한 반바지에 낡은 슬리퍼, 몸에 맞지 않는 셔츠. 12월 저녁 추위 속에서 그 아이들은 작은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었다. 계산대 위에는 빵과 우유, 그리고 그 사이로 겨울 코트 3벌, 운동화 3켤레, 속옷과 양말이 쌓여 있었다. 여자는 물건을 나누었다가 다시 합쳤다. 카드를 꺼냈다가 지갑에 넣었다가를 반복했다. 계산원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때 린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세상에 저 여자, 애 아빠가 대체 몇 명이야? 남자의 목소리였다.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봐봐, 옷도 제대로 못 입히고 애들 챙길 능력도 없나 봐. 여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제 보니 저 카드 식료품 지원카드 아니야? 에휴, 또 우리 세금 나가네 진짜. 둘은 키득거렸다. 린지의 손이 카트 손잡이를 꽉 쥐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아오바이. 그중 7은 입양했거나 위탁으로 받아들인 아이들이었다. 처음 위탁 부모가 되었을 때 린지도 그 카드를 처음 받았다. 처음 마트에서 그 카드를 꺼냈을 때 그녀의 손도 떨렸다. 뒤에서 들려오는 시선들이 무거웠다. 세금 도둑 애나 팔아먹으려고 받는 거. 아니야? 저렇게 많이 낳아놓고. 그때의 기억이 지금 이 순간과 겹쳐졌다. 린지는 카트를 제자리에 두고 앞으로 걸어갔다. 실례합니다. 린지의 목소리에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다. 저 혹시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 카드 처음 쓰시는 거 맞죠? 여자는 놀란 표정으로 린지를 바라봤다.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써요. 그 카드. 린지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저도 아이가 9이에요. 그중 둘만 제 친아이고요. 처음엔 정말 헷갈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자의 입술이 떨렸다. 저 위탁이에요. 이 아이들. 그녀는 옆에 선 3 아이를 보았다. 아이들은 고개를 숙인 채 신발끈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사흘 전에 왔어요. 한동안 우리 집에서 지낼 거래요. 그런데 입을 옷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음식은 지원받았는데 옷값은 아직 월급도 안 나왔고. 여자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그래서 일단 카드로 되는 것만 사고 나머지는 다음에 사려고요. 린지는 말없이 계산대 앞으로 다가가 물건을 나누기 시작했다. 식료품은 이쪽, 옷은 이쪽. 제가 같이 계산해 드릴게요. 그녀는 버튼을 하나하나 짚어 주었고 어떤 물건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천천히 알려주었다. 여자의 어깨가 조금씩 내려앉았다. 계산이 끝났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는 연신 고개를 숙였다. 오늘 혼자였으면 아마 울면서 집에 갔을 거예요. 5 아이는 각자 품에 새 코트를 안고 조심조심 발을 떼기 시작했다. 3 아이 중 막내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문 앞에서 돌아보더니 린지를 향해 작게 손을 흔들었다. 린지는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리고 그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린지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조금 전 그 커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린지는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방금 그 아이들 이야기하신 거 맞죠? 커플이 눈을 피했다. 그 아이들은요. 린지는 말을 이었다. 며칠 전에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잃은 아이들이에요. 남자의 표정이 굳었다. 지금 입고 있던 그 옷은 집을 급하게 나올 때 몸에 걸친 어쩌면 유일한 옷이었을 거예요. 계절도 사이즈도 맞지 않는 옷이요. 린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아까 그 엄마는요. 이미 아이 2을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도 집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 자기 집 문을 열어준 사람이에요. 여자가 입술을 깨물었다. 낯선 아이 5을 데리고 다시 옷을 사고 다시 밥을 차려야 하는 사람이죠. 밤마다 악몽 때문에 우는 아이를 안아주고
학교 적응 못하는 아이를 데리러 가고 상처받은 마음을 천천히 어루만져 줘야 하는 사람이에요. 린지의 눈가가 붉어졌다. 아까 보신 그 카드는요. 그런 결심을 한 사람에게 국가가 건네는 턱없이 부족한 도움일 뿐이에요. 그녀는 마지막 말을 분명히 전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아직도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아이들이 제대로 된 집 한번 가져보지 못한 채 자라고 있어요. 린지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설령 그 아이들이 다 그분 친자식이라고 해도, 그분이 복지 카드를 쓴다고 해도 어느 아이도 배고프거나 추운 채로 남겨져서는 안 됩니다. 침묵이 흘렀다. 커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카트를 밀어 다른 계산대로 조용히 사라졌다. 린지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 제이드는 카트에 기대 잠들어 있었다. 이번엔 린지 차례였다. 계산대 위에는 우유와 식빵,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올려둔 작은 초콜릿 상자 하나가 전부였다. 계산원은 물건을 찍다가 손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까 하신 말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속이 다 시원했어요. 저도 혼자 아이 키우면서 지원받으며 살고 있거든요. 뒤에서 뭐라 하는 소리 들을 때마다 정말. 계산원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 들으니까 저한테도 큰 위로가 됐어요. 린지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집에 돌아가시면 아이 꼭 안아주세요.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계산원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나서야 린지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손에 쥔 초콜릿 하나를 꺼내 입에 물었다. 뒷좌석에는 제이든이 곤히 잠들어 있었다. 백미러 너머로 보이는 그 작은 얼굴을 린지는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오늘 일어난 일은 뉴스에 나올 일도 누군가에게 칭찬받을 일도 아니었다. 다만 겉모습과 카드 한 장만으로 한 사람을 함부로 판단했던 자리에서 끝까지 사실을 보려 했고 끝까지 사람을 지켜보려 했던 한 엄마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엄마의 말 한마디가 오늘 밤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온기로 남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날의 마트는, 그리고 그날의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었다.